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유한양행 좀 찍고 있는데, 일단 그 오랜만에 찍는 이유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만 또 국자방에서 유한양행 계속 이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5% 정도 하락이 나왔길래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 제 영상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뭐 썸네일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시청자분들 입맛에 맞춰서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 시청자 수가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는 절대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유한양행을 적어도 여기 바닥, 쌍바닥 혹여나 쌍바닥이 이탈되는 순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현재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물려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물려서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반등 나왔는데 팔고 또 여기서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단 그래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좀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 좀 기다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럼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차트에 대한 복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복귀해 가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와 전략을 좀 짜 나가야 이 조정이 오더라도 그걸 우리가 조정을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 충분히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볼 땐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힘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든 간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특히나 미국 시장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다 똑같다고 봐요. 모든 주식은 뭐 시가총액마다 물론 무겁고 가벼운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차트 분석에 따른 이 메커니즘 자체는 그렇게 큰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회를 놓친 적은 있죠. 네. 너무 또 타점을 보수적으로 잡거나 매도 타점을 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기회를 놓친 적은 있는데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내 자산이 줄진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성급하게 들어가고 성급하게 매매를 했다가 자산이 줄어들지는언정 기회를 놓친다고 내 자산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자산을 지키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내 수익을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게 그게 주식으로 돈 버는 길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분석해 드릴 때 이 재료에 대해서 뭐 최근 FDA 승인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끌고 갔었는데 이미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끝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이 정도 기간 그리고 거의 5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조정 없이는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연매출을 최초로 2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 때문에 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한양행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맞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 예를 들어서 뉴스 봐서 뉴스를 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낮아졌어. 매출은 높아졌어. 그러면 오늘 급락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뉴스를 보고 또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서는 우리가 뭐 진짜 유한양행을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미래가치, 재무제표, 펀더멘탈 이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향후 3년, 5년 동안에는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나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죠, 투자. 그런데 저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매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와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내가 투자를 결심한 이상 마이너스 20%가 됐든 마이너스 30%가 됐든 이거는 그냥 내가 목표하는 기업의 가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은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매매 관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 저점 라인부터 이렇게 한 추세, 그리고 조정한 추세, 그리고 이렇게 한 파동의 추세, 또 조정한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되면 보다 A, B, C 조정이 나올 것이고, 이 C 조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를 크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지금 이거를 제가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딱 여기야. 지금 주가가 여기야. 지금 잠시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만약 여기야. 여기인데 이 주가가 이제 막 흘러가서 고점 한 번 더 돌파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돌파를 했죠. 그럼 나는 이제 돌파한 이 시점부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상승 세기로 올라갔고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총 다섯 파동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 고점에 올라갈 때 오히려 RSI는 계속 떨어지는, 그리고 이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이 더블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여기에서 한 번 걸리고 또 여기에서 한 번 걸리는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는 건 정말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RSI 과매수 구간에 대한 RSI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는 건 그다음부터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적어도 50% 이상은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딱 이 시점 최근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보합권으로 지금 진행이 됐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자리가 지금 딱 0.5 구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0.5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테니 위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딱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고점에서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것 또한 한 0.382, 0.5 구간 이 언저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0.5 구간을 지금 딱 두 번 정도, 지금 딱 두 번 정도죠. 0.5 구간을 두 번 정도 터치를 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수 관점을 가져갈 때는 적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매수 관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A, B, C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하지만 오히려 또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RSI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한양행, 그냥 유한양행 같은 종목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이날이 있네, 이날. 추세가 딱 전환되고 나서부터 주가 올라가는 딱 이날이 있는데, 이날에 이게 2016년도죠. 2016년도. 2016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딱 이 자리라고 봅시다. 지금 2016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잠시만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오류가 나가지고. 하여튼 2016년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들, 이거를, 잠시만요. 네, 이런 자리들을 좀 보면은 주가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나 안 깨나 보다가 이 저점을 깼죠. 네, 저점을 깨고 저점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깼는데, 이 깨는 이 타점이 오히려 과매도 구간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은 낮아졌지만 과매도 구간에 올라가는 구간,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다시 이렇게 상승 구간을 나타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잘 짜다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뭐 우리가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투자 관점으로도 보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매스타점에 대한 각,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다이버전스, 또 여러 가지 저가 가지고 있는 꿀통에 대한 기법들은 저희 또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실시간 대응과 타점들, 또 유한양행을 제대로 좀 이끌어 가면서 앞으로 나오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좀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타점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들을 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대로 제 썸네일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세력 매집중, 뭐 매집중, 초저점 바닥 나왔습니다. 지금 뭐 유한양에 뭐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제 스타일과는 안 맞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안 누르고는 좀 지나치기 힘든 썸네일들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타일을 항상 고집하면서 고집까지는 아니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관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방송을 계속해 나갈 거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유한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링크가 하나 보일 텐데 설문지 링크인데, 이 설문지 링크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나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아직 1,500원을 돌파를 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외인들 입장에서 원래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1달러에 1,500원을 찍으면, 옛날에는 1,000원어치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1,500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외인들한테는 이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약간 박앤셀 할인 시장이야, 할인 시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자금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건 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500원 돌파하는 순간 우리나라 막 패닉 오고 이렇게 패닉셀까지도 저는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구간들이 한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딱 그 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분명 옥석을 가려야겠지만 이때는 공포는 이때 진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계속 기다리면서 좀 각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오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유한, 그리고 설문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